이어지는 SBS 8시 뉴스에선 공천 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이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최신형 스마트폰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뉴스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대학가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연대 치대에서도 또 집단 부정행위가 벌어졌다는 내용 역시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뉴스헌터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전 세계가 열광하는 K-팝. 전 세계가 감동한 K-드라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시 뉴스는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한 단독 보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김경 서울시 의원의 귀국에 맞춰 경찰은 김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자택 등에 대한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선우 의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강 의원이 최신형 아이폰을 제출하면서 비밀번호 제공은 거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 포렌식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첫 소식 송기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미국에서 귀국한 김경 서울시 의원과 함께 공천헌금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인 강선우 의원의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강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경찰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했는데 수사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묻자 답하지 않았고 당시 함께 있던 보좌진이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오늘 오후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심의에 출석했습니다. 민주당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재현 기자, 민주당의 징계심의는 끝났습니까?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의 심의는 이곳 민주당사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에 출석했던 김 의원은 조금 전 이곳을 떠났는데요. 그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장동혁 대표는 공천헌금 특검 공조를 위해 내일 오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만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 주요 정당 지도부를 오찬에 초청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초청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사 앞에서 SBS 박재현입니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전달했다는 공천 헌금 의혹이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저희 탐사기획팀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전후로 출마자들이 국회의원에게 건넨 고액 후원금의 내역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정다은, 배혜운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관련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연루 의혹이 불거진 김병기 의원은 원내 사령탑에서 물러났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강선우 의원은 민주당에서 아예 제명됐지만 경찰 수사가 이어지며 파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구조 자체에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지역구 의원들에게 낸 고액 후원금을 들여다봤습니다. 합법적인 후원이라지만 공천권을 쥔 사람에게 돈을 건네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큰 낡은 관행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그 지방의원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상하관계 혹은 근심관계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행법상 1년간 개인이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00만 원, 이 기부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기부자의 인적 사항이 공개됩니다. 지방선거 출마자의 국회의원 고액 후원은 어느 정도인지 배여온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 명단, 그리고 국회의원의 300만 원 넘게 낸 고액 후원자 명단, 이 두 데이터를 하나하나 교차 대조해 봤습니다. 분석 기간은 선거 전후 2년씩 총 5년치입니다. 결과 보겠습니다. 당시 후보자 140명이 국회의원 88명에게 고액 후원금을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건수로는 모두 358건, 액수를 다 합치면 9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후원금 흐름은 뚜렷했습니다. 후원금 90%가 정확히 자신이 출마하려는 지역, 국회의원에 집중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영당권 후보의 돈은 91%가 국민의힘으로, 호남 후보의 돈은 96%가 민주당으로 향했습니다. 후원금이 가장 많았던 현직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었습니다. 각각 5,500만 원, 4,450만 원이었습니다. 두 의원실 모두 후원금은 공천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국회의원은 지난해에만 3명이었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병폐 때문에 정당 공천제를 아예 없애자는 법안이 2006년 이후 15건이나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가 끝날 때마다 흐지부지 폐지됐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이해운 장관 후보자 측이 2년 전 청약으로 분양받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관련해 당시 국토부는 실태 조사를 통해 41건의 부정 청약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 측은 이때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야당에선 이 후보자 측이 위장 미혼으로 주택법 등을 어겼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가족이 서울 서초구의 고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시점은 지난 2024년 8월입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청약 실태를 점검했는데 해당 아파트에서만 부정 청약을 41건이나 적발했습니다. 북한은 무인기가 이륙한 곳이 인천 강화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강화도 주민들은 우리 군부대가 많은 접경 지역인데 누가 어떻게 날렸다는 건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인데요.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고통받았던 이곳 주민들은 무인기 탓의 불안이 다시 커졌다고 말합니다. 김수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북방 한계선에서 불과 4km 떨어진 인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북한이 주장하는 개성 추락 무인기의 첫 좌표 지역입니다. 야산에 올라가 보니 육안으로도 북한의 마을이 보입니다. 초접경 지역인 이곳에서 무인기가 추락했던 북한 개성까진 직선거리로 30km가 조금 넘습니다. 이곳 야산과 같은 인적이 드문 곳 등에서 북한 땅이 보이는 이쪽 방향으로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민간인이 무인기를 날려보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선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흡사한 기종인 중국산 무인기 스카이워커 타이탄을 60만 원쯤에 살 수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내일 다시 진행됩니다. 재판부가 이번엔 반드시 끝내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노골적인 재판 지연을 벌인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부를 비난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모르겠네요. 지난 9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결심 공판은 15시간 가까이 진행돼 자정이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의 서증 조사에만 8시간 넘게 소요됐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성착취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검찰이나 금감원을 사칭해 마치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인 다음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강요했습니다. 제이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범죄단지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담을 뛰어넘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프놈펜에 거점을 두고 우리 국민을 상대로 거액을 뜯어낸 신용사기, 스캠 범죄 조직 단체를 급습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고향 나라현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엽니다.
오늘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이 함께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일을 하루 앞두고 조금 전 일부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많다며 함께할 공통점을 찾아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올 10월 출범할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시권을 없애고 중수청이 9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게 핵심인데 검사의 보안 수사권과 중수청을 두 갈래 조직으로 나누는 방안 등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찬종 법조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은 검찰 폐지 후 중대범죄 수사와 기소 기능을 재분배하기 위한 설계도에 해당합니다. 우선 신설되는 공소청에 검사들을 배치하기로 했는데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는 금지하고 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 판단, 공소 유지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범여권인 조국혁신당 등도 비판적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이번에 공개된 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조율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불법 비상계엄에서 비판적 언론사의 기능을 중단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야구 대표팀의 41살 최고참 노경은 투수가 사이판 전지훈련에서 가장 먼저 마운드에서 던지는 불펜 피칭을 소화했습니다. 조카뻘인 후배들을 이끌고 17년 만에 8강 진출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현지에서 배정훈 기자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수들이 첫 불펜 피칭까지 2주 가까이 남았을 시점인 1월 초에 41살 최고참 노경은이 대표팀 투수진에서 가장 먼저 불펜 피칭에 나섭니다. 류지현 감독부터 코칭 스태프가 총출동해 30개의 공을 던진 노경은의 컨디션을 체크하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단거리 간판 김준호 선수가 동계체전 500m에서 짜릿한 역전 레이스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중부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눈비가 대부분 그칠 텐데요. 오늘 밤까지는 강원 내륙과 산지, 경기 북동부에 최대 7cm에서 8cm 안팎의 많은 눈이 더 오겠습니다. 내일은 내린 눈비가 얼어서 도로에 살얼음이 많겠습니다. 각별히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날도 많이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로 오늘보다는 6도가량이 높게 출발하겠지만 낮에 최고 기온이 영하 3도에 그치면서 오늘보다 훨씬 더 춥겠고요. 찬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영하 8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는 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안과 동해안, 강원 산지에는 강풍특보도 발효 중이고요. 동쪽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 화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 오전에 또 중부를 중심으로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내셨습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전은 쓸수록 오염이 걱정되지만 가전을 구독하면 걱정할 필요 없지.